네, 미생 4월 14일 후반전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미생 6, 7, 8편을 다 보고 개인 쪽지 시험을 올린 학생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6, 7, 8편에 대한 어떤 개인 쪽지 시험과 관련된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좀 정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해서 수업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생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는 개인 쪽지 시험은 특별한 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하는 수업을 통해서 다른 부분들을 분명히 마주할 거예요. 그때 타인의 생각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세상에 대해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넓히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그 미생과 관련된 앞부분에 있는 PPT 수업 말고 한글 파일로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PDF 파일을 통해서 미생 어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했는데 아직 이 가불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 조직 사회에서 가불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미생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수업은 제가 PPT로 만들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한글 파일로 수업 시간 강의 자료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고 잘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장, 가불관계로 보는 성장서사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드라마 안에 가불관계가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생 안에서의 그 가불관계 신화가 지배적 신화가 아니라 그 대안적 신화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이 대안적 신화, 이 조직 문화가 포진하고 있는, 안고 있는 어떤 그 가불 관계가 이 안에서는 어떻게 대안적으로 보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생 윤태호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강의 자료에 들어가면 4월 14일 후반전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출력을 해서 수업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가 됐으면 같이 읽어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한 부분은 김혜옥이라는 사람이 언어와 문화라는 학술지에 위생과 송곳에 나타난 집단 감성과 언어 문화 교육 방안, 조직 문화를 중심으로 한 학술 논문지입니다. 저는 그 내용들 중에 조직 문화와 관련된 내용만 따로 떼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전을 읽고 싶으면 도서관에 들어가서 아이디를 치고 그리고 도서관 하단에 있는 리스트로 들어가면 완성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학술지에서 따갖고 왔다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함께 수업을 읽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원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 낙하산으로 입사한 바둑 기사 지망생 출신인 장그래가 집단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고졸 출신으로 조직사회에서 이탈된 장그래가 오가장이라는 조력자를 통해서 조직에 편입되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적극적인 인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장그래는 고졸 출신이죠. 이 출신만 가지고서도 상하 관계가 형성되고 갑을 관계도 동시에 형성됩니다. 사실 여러분도 알겠지만 특별한 어떤 사건이 없으면 사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을 안 나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배워야 잘 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정말 나는 공부가 너무 싫다 이런 탈선을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근데 장그래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능력이 있었죠. 바둑이라는 특수한 능력이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가정 형편 때문에 끝까지 그 능력을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주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지문에서는 이탈이라고 쓰여졌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이탈보다는 박탈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그래가 원 인터내셔널 인턴 사원에서 다른 사람들은 정규직이 되었지만 장그래는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죠.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이제 수많은 장그래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갑을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조직 사회에서 갑을 관계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갑을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우선 대졸과 고졸이라는 갑을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규직과 계약직이라는 갑을 관계도 있죠. 또 이것을 하기 전에 인턴 사회에서도 정규직과 인턴이라는 갑을 관계도 존재합니다. 또 하나는 정규직에 들어왔어도 상사와 부하라는 갑을 관계 역시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협력업체와 주거래 업체 사이의 갑을 관계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 갑을 관계에서 장그래는 오가장이라는 조력자를 만나서 해고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새로운 회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모두 통과 의례라고 본다면 한국 집단 조직의 문화적 관행인 회사, 접대, 뒷돈, 청탁, 재계약, 연봉 조정, 직원 평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갑을 관계이고 이 모든 것들은 조직 사회에 있어서
필수적인 어떤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미생에서 문화 공동체로서 작가와 시청자를 소통시키는 문화적 가치는 한국 조직의 생태를 이루고 있는 가족적 집단주의, 권위주의, 여성주의, 불확실성의 회피 정도, 장기지향성 등입니다. 이 가족적 집단주의나 권위주의, 여성성, 이 불확실성의 회피, 장기지향성 이 모든 것들은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는 이런 문화적 가치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제 고찰하고 있는데요. 가족적 집단주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희생시키고 우리를 더 살리는 그런 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여기서 눈이 강조하고 있는 조직이라는 집단에서 절차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절차에서 우리가 가슴으로 와닿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인데요. 장그래와 오 과장이 함께 협력해서 이룬 것 중 하나가 박 과장이 그 요르단 중고차 수출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서 비리가 있는 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덮으려고 해요. 그때 장그래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성과를 얻죠. 그때 장그래가 이야기했던 거는 왜 이 프로젝트를 했냐라고 하는 물음에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그걸 통해서 회사의 임원들은 감동을 받고 그리고 어떤 하나의 힘으로 모아지기도 합니다. 권위주의는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요. 오 과장이 밀려고 했던 프로젝트를 김부겸 부장이 맡고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로 민다거나 아니면은 불합리한 시점에 왔을 때 어떡하죠? 내가 언제 그랬냐? 라는 식으로 발뺌하기도 하죠. 여기에서의 여성성은 뒤에서도 나오지만 어떤 그 여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적이고 복지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영업 3팀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조직 사회에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 차장은 이것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 가지 자세를 보이거든요. 하나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성으로 대응하지만 그것이 비리로 방향을 설정됐을 때에는 확실한 절차를 밟고 가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장기 지향성은 어떤 일을 할 때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 것을 보는 거죠. 오 과장이 그 문사장, 그러니까 휴대폰, 네, 어떤 계약을, 중고 휴대폰에 대한 계약을 할 때, 눈앞에 있는 이익만 만약에 따졌다면, 그냥 룸살롱 가서 접대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조사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멀리 보고 어떤 일들을 실천해가는 그런 부분들, 네, 이런 것들도 이 드라마에서 등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락인가요? 미생은 자기만의 리듬을 갖고 사는 인간의 외부의 공식적 리듬과 부딪혔을 때 생겨난 굴열과 마찰을 보여준다. 장그래는 체제의 법칙을 넘어서지 못한 외부자로 남는다. 결국 계약직에서 살아남지 못하죠.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 차장을 통해서 새로운 일터를 장그래에게 제공을 하고 또 김대리까지 합류하게 돼요.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서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열린 결말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공동체의 가능성을 오 차장의 새로운 회사를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집단 감성이라는 부분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단 감성. 네, 중요합니다. 집단 감성이란 집단이 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규범이나 가치를 의미한다. 집단 감성은 집단의 구조적 요인과 구성원들의 다양한 능력, 역할, 지위, 권한을 가지고 조직 속에서 활동할 때 감성 경험을 공유하면서 발생하는 걸 바로 집단 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단 감성은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협력 체계 구축의 기반이 되는데, 이때에 이것들이 제대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협력이 필요하죠.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집단 감성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이 홉스테드는 이 권력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권력거리가 뭐냐? 사회가 불평등을 다루는 방식인데, 권력이 작은 집단이나 집단이 불평등한 권력 공패의 상태를 용인할수록 권력거리가 커진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부모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자식이 그 힘에 반비례해서 작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부모와 자식, 교사와 학생, 상사, 부하의 이 권력 관계가 크거나 작은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클 때, 반비례가 커질 때 권력거리가 존재합니다. 이 권력거리가 큰 문화권에서는 부하가 상관에게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높죠. 이런 문화권에서는 갑을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서는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나올 수 있겠죠. 반면에 개인주의 사회는 집단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 네. 개인주의, 그다음에 집단주의의 차이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집단주의, 집합주의는 개인보다는 집단을 더 우선시하겠죠. 그래서 이런 집단에는 어떤 타인과 집단을 의식하는 체면과 눈치가 중요하게 인식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박대리가 가지고 있는 가난의 껍질은 이런 타인과 집단을 그러니까 어떤 우선시하는 그런 체면과 눈치, 이런 것들이 박대리가 가지고 있는 가난의 껍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홈스테드가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세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육체적이거나 어떤 성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젠더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남성성이 지배하는 조직은 결과를 강조하며 실적에 따라 보상을 하는 형평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반면에, 여성성은 필요성과 욕구에 보상하는 평등성 원리를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단위에서도 남성성의 국가는 성취 사회를 지향하는 반면에 여성성의 국가는 복지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과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남성주의는. 개인주의 사회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반면, 이거는 앞부분에 얘기했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주의 문화에서 나 자신보다 타인과 집단을 의식하는 체면과 눈치가 중요하게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네, 이런 남성성과 여성성 그리고 집단주의 이런 것들이 미생에서도 이제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 미생에서는 어떤 집단 감성으로 집단주의, 권위주의, 불확실성의 회피 정도, 여성성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미생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 3팀에서는 오히려 집단 감성을 화학과 능률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5차장이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에 작용하는데요. 이 사람이 만든 새로운 조직 공동체는 이러한 새로운 집단 감성, 집단주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도권에 편입하지 못한 장그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미생에서 장그래의 존재 방식은 이 시대 청년 취업 문제가 안고 있는 사회적 보편성과 개별성을 잘 조합하여 특수한 개인으로서의 주인공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집단주의 감수성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네, 집합주의 이 감성이 포함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라는 단어로도 표출되지만요. 이것이 이 원 인터내셔널 직장 드라마를 이끄는 가장 큰 핵심은 또 노동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노동에 함몰되지 않고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일에 함몰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이상향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네, 5차장의 이상향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장그래에게 발전된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이걸 뭐라고 하죠?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어떤 리미티드 한계, 어떤 자기를 붙잡아주는 끈, 이런 것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